Hola a todos! 안녕하세요 여러분, ECK 교육 하스민입니다. 더 바른 스페인어 스텝 1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랑 같이 날짜, 요일 이런 표현들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단원명을 함께 읽어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Hoy es el cumpleaños de mi madre. 오늘은 우리 어머니의 생신입니다. 라는 단원의 제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일 표현하는 거, 날짜 표현하는 거, 요일 표현하는 거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 배우는 새로운 내용 중에 하나가 날짜 이런 것도 있지만 소유 형용사도 있어요. 스페인어의 소유 형용사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 챘을지 몰라요. 여기에 전치형, 후치형 적혀 있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스페인어는 어떤가요?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죠. 예를 들면 치과, 여자 소녀, 귀여운 여자 소녀 이런 문장 만들 때 뒤에서 귀여운 보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귀여운 소녀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라는 해당하는 소유 형용사는요. 이렇게 전치형 앞에서 꾸며주는 애가 있어요 라는 거고요. 후치형은 또 경우에 따라서 형용사가 앞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배신감 뒤에서만 수식해주는 줄 알았는데 앞에서도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다니. 네,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쓸 수 있게 전치형도 있고 후치형도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mi, tú, su, nuestro, vuestro, su 이렇게 생겼죠. 생긴 모양은요. 어때요? 단순해요.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 이거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요. 내 집은 너의 집입니다. Mi casa es tu casa. 내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Mi casa es su casa. 이 표현은요.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친구들을 집에 초대를 했을 때 우리 집에 편하게 있어라 라는 뜻으로 이 문장을 쓰거든요. 제 친구한테 스페인어를 가르쳐준다고 이 문장을 얘기했더니 이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Tu casa es mi casa. 네 집이 내 집이다. 니께 내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집을 너의 집처럼 편하게 있어라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me, my, tu, your 이 뜻인데 보시면 tu, 너, 소유한 사람, tu 이건 you죠 영어에. 근데 점이 없으면요 your 이란 뜻이 돼요. 얘는 너의, 얘는 너. 이 점 하나로 의미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해서 써야겠죠. 수 요거 볼게요. 얘는 소유한 사람들이 몇 명이죠? 6종류의 인칭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주인이거나 그들이 주인이거나 소유자가 복수인 건 상관없이 다 같이 그의, 당신의 3인칭이 갖고 있다면 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후치형은요. 어떤 거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이제 한국의 가구점 이름 중에 까사 미야가 있어요. 까사는 우리가 들어봤죠. 까사, 집인데 미야, 나의 집. 사실은 그 까사미아가 내 집이라는 스페인어였네요. 그럼 이 미오, 미아 같은 경우는요.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줄 때 그 명사의 성에 따라서 성이 같이 바뀌어야 돼요. 미오, 미야, 뚜요, 뚜야, 수요, 수야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 누에스트로, 누에스트라 다 바뀌는 것들입니다. 그럼 복수 형태가 될 때는요. 스페인어는 성이랑 수랑 다 맞춰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치형일 때도 물건이 사물이 복수일 때는 이렇게 복수 형태가 되고요. 후치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수 형태가 됩니다. 후치형 같은 경우에는 성이랑 수를 다 따라가고요. 전치형 같은 경우에는 요 미하고 뚜, 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성은 따라가지 않지만 수는 꼭 맞춰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자, 일단은 빈칸이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전치형으로 연습을 해볼 건데요. 내 집이라고 하고 싶어요. 전치형에서는요. 우리들 너희들이라고 할 때만 성을 맞춰주기 때문에 간단했죠. 내 집이 네 집이야 할 때라는 그거 기억하셨으면 누구든지 다 풀 수 있어요. 내 집, mi casa 이렇게 되겠죠. 너의 책, 너의 6월에 해당하는 건요. 뚜에 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없었죠. 죄송해요. 제가 점을 찍어버렸어요. 얘는 이렇게 뚜. 얘는 미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3번에 우리의 차라고 했을 때 꽃에는 남성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일 때 우리의라고 하면 누에스트로라고 써주셔야 돼요. 누에스트로 꽃에. 그의 친구들. 친구가 여러 명이죠. 일단 3인칭이 가졌다라고 할 때 어떻게 써요? 수.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친구들 다 여자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복수이기 때문에요. 얘도 같이 sus amigas라고 맞춰줘요. 이 s는 언제 붙이냐고요? 이 집들이 될 때. 그때 mis casas. 너의 책이 여러 권이에요. 리브로스가 됐을 때 tus libros 이렇게 맞춰주는 거거든요. 마지막 거 5번도 보시면 hijos 자녀들, 자식들이에요. 근데 누구요? 그들을. 3인칭일 때는 다 뭘 붙였죠? 수만 붙이면 됐어요. 소유자가 여러 명인지 단수인지 3인칭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 붙이는데 자녀들이 복수니까 이때는 자녀들 때문에 복수로 sus hijo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누구의 자녀들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뒤로 빼요. los hijos de Juan. 대를 써서 뒤에 소유자를 정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자, 이번엔 후치형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뒤에서 수식해주는 애들. 까사미아처럼 성과 수를 다 맞춰야 됩니다. 가방은요. 엘, 볼소. 남성형인데 지금 단수잖아요. 근데 내 가방이래요. 그때 요렇게 엘, 볼소, 미오. 가방이 복수 형태면 미오스 이렇게 붙겠죠. 7번 라 야베 열쇠. 얘는 열쇠, 너의 열쇠를 한번 해볼게요. 너의 열쇠. 뚜요 뚜야 뭐 붙여야 될까요? 열쇠가 여성형이니까 라 야베 뚜야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만약에 열쇠가 꾸러미예요.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야베스가 되겠죠. 그럼 이때 너의 들도 돼야 되고요. 앞에 있는 관사도 라스, 야베스, 뚜야스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성수 일치. 로스, 코체스. 우리들의 자동차들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들도 같이 복수 형태로 누에스트로스 라스 시아스 의자들이죠. 그의 의자들. 뒤에서 가는 거 모양이 수요일까요? 수야일까요? 의자가 여성형이니까 라스 시아스 수야스. 10번 마지막으로 연습해 볼 건데요. 그녀들의 시계들이라고 하고 싶어요. 시계가 몇 개요? 여러 개거든요. 렐로헤스. 그녀들의 거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뒤에서 수, 요, 스. 시계 때문에 얘도 같이 복수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누구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으면요. los relojes de ellas 이렇게 써주시면 그 3인칭이 그녀다라는 걸 여기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짜 표현을 볼 건데요. 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은요. 자세히 보면요. 영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enero, febrero, marzo, abril, mayo, junio, julio, agosto, septiembre, octubre, noviembre, diciembre.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근데
다 월이 영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르게 생긴 하나 있죠. 바로 1월달. 1월달은 좀 많이 다르죠. 에네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다른 달은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생겼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 표시는 왜 해뒀냐면요. 잘 보면요. 영어랑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기 시험 칠 때 많이 틀리는 부분. 월을 대문자로 쓰죠. 영어에서. 근데 스페인어는 소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안 쓰고요. 소문자로 써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자, 한국에서 날짜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18년 뭐 2월이다라고 해볼게요. 2월은 아니지만 2월 18일이다. 어떤가요? 순서가 년, 월, 일. 우리 주민등록증에다가 뭐 써있는 순서도 년, 월, 일. 이 순서잖아요. 스페인은요. 스페인어권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뭐부터 쓰냐면요. 일, 월, 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18월은 없으니까 이렇게는 헷갈리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8월 9일이다. 이랬을 때는 어떨까요? 스페인에서는 어떻게 써요? 9를 먼저 쓰고 8을 나중에 쓰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모르면 정말 헷갈린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날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며칠입니까? 이런 문장은요,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있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 qué estamos hoy? 요걸 굳이 직역을 한다라고 하면, hoy, 오늘인데요. estamos,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죠. 시간적인 개념에서 어디에라고 붙이고 싶을 때 a를 쓰거든요. 어디까지 우리가 왔을까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표현이 날짜 표현. ¿A qué estamos hoy? 마찬가지로 qué, what에 해당하는 대신에 cuántos, how many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얼만큼 많은 시간을 흘러서 이렇게 와 있냐라는. 그래서 ¿A cuántos estamos hoy?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qué 무슨 fecha, 데이트, 날짜. ¿Qué fecha es hoy?라는 것도 오늘은 며칠입니까? 라는 뜻으로 씁니다. 대답할 때는요. hoy 생략한다고 치면 estamos a cuatro. 자, 어떤가요? 일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marzo, 월이 나오죠. 이 월은요. 소문자로 쓴다는 거. 그래서 3월 4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Estamos a 4 de marzo. 또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면요. Hoy es. 오늘은 언제입니다. 4 de marzo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오늘이 언제이다라고 할 때는요. 정관사 에를 안 써요. 오늘은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내일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오늘 며칠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5일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은 10월 15일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은 계속 바뀌죠. 그래서 정관사는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노동절, 근로자의 날 이런 건 정해져 있잖아요. 5월 1일 또는 뭐 어버이날 아니면 내 생일, 내가 여행 가는 날짜, 출장 가는 날 이런 것들 정해진 날짜를 말할 때는요. 이렇게 el 관사를 넣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게 보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하다가 이런 부분이 왜 그럴까라고 의문이 들까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문장을 보시면 el día del trabajo. trabajo는 일이죠. 일의 날. 근로자의 날은요. 언제입니다. 여기 is 넣어줬어요. el 1일 primero de mayo 5월. primero는요.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라 리가 아세요? 프리메라 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라 리가에 붙는 게 첫 번째의 프리메라. 프리메로의 여성 형태잖아요. 그게 붙는 게 첫 번째 리그라는 1군 선수들이 뛰는 거라는 뜻인데 여기에 적힌 프리메로는 디아,
el día, 남성형이거든요. 첫 번째 날이라서 얘는 남성형으로 썼어요. 스페인어에서 1일 이렇게 쓸 때 뭐 uno라고 쓰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primero, el primero, 첫째 날은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그렇게 쓰는데 이렇게 서술로 1일은 꼭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날짜 표현에 이어서 요일 표현이에요. 요일은요. 자, 7개겠죠, 당연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lunes, martes, miércoles, jueves, viernes, sábado, domingo. 자, 이거 발음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발음이 어때요? 5개는 똑같은 소리로 끝났는데 2개만 달랐어요. 뭘로요? O로 끝났고 나머지는 S로 끝났어요. 이 부분 잘 보시면 되는데요. 자,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주중이고 주말만 S로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편합니다. sábado, 토요일, 일요일, domingo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왜 M에 이렇게 M에다가 색칠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월요일을 약자로 쓰면 L이에요. 화요일은 M이에요. 어머, 그럼 수요일은 어떻게 할까요? 수요일은 X로 쓰고요. 목요일은 호다, 금요일은 오베, 에세, 데 이렇게 씁니다. 이 수요일이 X, X 표시를 하는 데는 다양한 가설이 있어요. 스페인이 카톨릭 국교라서 요 X가 이렇게 세웠을 때에 약간 십자가하고 비슷하다라는 설 하나, 이제 그런 가설이 있다라고 하면 T가 더 비슷하지 않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가설도 있었고요. 또 어떤 가설에는 스페인의 알폰소 데시모라고 해서 스페인의 10번째 알폰소 왕 10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페인어를 보급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이 에메를 약자를 찾으면서 뭐 마치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을 기리는 마음처럼 그럼 알폰소 데시모 10번째가 요 X가 10이란 뜻이니까 요걸 써보는 게 어떨까라는 거에서 X를 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가설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도 참고로 기억해 놓으시면 이거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월요일을 쓸 때, 화요일을 쓸 때 스페인어가 영어랑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죠. 제가 항상 영어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영어를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자랑하려고요. 이게 아니라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알파벳이 영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비교를 많이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랑 영어랑 다른 점도 명확히 알아야 바르게 스페인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영어에서 요일을 쓸 때는 on 전치사를 쓰죠. 스페인에서는 전치사를 쓰지 않아요. 뭘 쓰냐면요. 그냥 이렇게 관사를 씁니다. 월요일에 밥 먹었어. el lunes 이렇게만 쓰면 바로 붙일 수 있어요. on 이런 거 없고요. 바로 el만 쓰시면 쓸 수가 있고요. 모든 요일은 다 el 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월요일 하루는 el lunes였죠. 월요일마다 하고 싶으면요. 여기 앞에 있는 관사만 바꿔주면 돼요. los lunes. 화요일마다 los martes. 복수는 안 됐네요. 왜요? 스페인어는 만들다가 발음이 불편하면 불규칙 이러면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los luneses 발음이 불편해서 없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바뀌지 않습니다. S로 끝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바뀌지 않고요. 토요일, 일요일은요. O로 끝났잖아요. sábado, domingo. 그러면 앞에 관사를 el sábado에서 los 바꿨으면 뒤에 sábados, domingos 하고 붙습니다. 간단하죠. 요일은 외우시기만 하면 아주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오늘 무슨 요일인가요? 요 문장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Qué fecha es hoy? 무슨 날짜입니까 오늘? 요 문장에서 fecha 대신에 dia를 넣었어요. ¿Qué día es hoy? di아 무슨 뜻이라고요? dia는 날, 하루, 낮이란 뜻인데요. 여기에서 쓴 dia는요.
día de la semana. 이게 week라는 뜻이요. week는요, 주라는 뜻이죠. 주의 날, 뭐죠? 요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week 들어간 이 la semana로 되어 있는 것 중에 fin de semana 라고 하면요. 자, 여러분 제 리본 때문에 이렇게 글씨가 흩날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마나의 fin. fin. 이건 뭐냐면요. 끝이란 뜻이에요. 세마나의 fin. 뭐죠? weekend. 주말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마나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게리아의 소이.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쓰실 일은 없어요. 그 스페인어권 사람이 와서 오늘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냥 경계하시면 돼요. 외국인한테 요일 물어보는 사람 이제 중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잘 없을 거예요. 뭔가를 훔친다거나 주위에 시선을 끈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날짜 뭐 이렇게 길 물어보는 사람들 조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도요. 날짜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날짜 말할 때도 관사 안 썼죠. 오늘이요? 바뀐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Hoy es lunes. 오늘 수요일입니다. Hoy es miércoles. 그 다음에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Hoy es jueves.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이 두 문장 비교 한번 해볼까요? 월요일에 공부하는 것과 월요일마다 공부하는 문장의 차이. 두 개는 똑같죠. Estudio español. Estudio español. 근데 월요일 하루만 공부하면요. Estudio español el lunes. 월요일마다 공부를 하면요. Estudio español los lunes. 복수형으로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월요일마다 안 만들고요. 토요일이랑 일요일만 복수 형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날짜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숫자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숫자도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레게 음악이나 또는 힙합 음악 많이 들으셨으면 스페인어로 숫자를 좀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가요에도 uno, dos, tres, cuatro 많이 나오거든요. 자, 숫자 1, 2, 3, 4 그럼 이미 알고 계시겠네요. uno, dos, tres, cuatro 0은요. 이렇게 0을 영어로 써보면 제로잖아요. 근데 스페인어로 발음을 하면 이 세타가 쌍시오 소리니까 세로가 되겠죠. 세로, uno, dos, tres, cuatro. 그럼 5부터 10까지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cinco, seis, siete, ocho, nueve, diez. 자, 요 발음 뒤에 쌍시오 소리가 나죠? diez. 아시겠죠? diez. 바로 10인데요. 자, 11부터 15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끝이 세로 끝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once, doce, trece, catorce, quince 여기까지 11부터 15까지는 세로 끝난다. 그리고 16부터 19까지는요. 자, 보시면 10이 뭐였죠? diez. 자, 근데 16은요, 10보다 크잖아요. 10 그리고 6이라고 썼어요. diez y seis. 근데 여러분들 요게 소리가 어떻게 나요? I로 나죠. 요 앞에 붙어버렸어요. diez. 뒤에 세타. Z를 잘 안 쓰니까 C로 바꿔버렸네요. dieciséis. 그러면 요 부분은 계속 같이 가요. diecisiete. dieciocho, diecinueve 요렇게 diec로 계속 같이 갑니다. diecinueve까지 16부터 19까지는 dieci 하고 숫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20은요. veinte, veinte요. 때, veinte 아니라 veinte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요. 21부터 볼 건데요. 21도 마찬가지예요. veinte, 20 그리고 1 이렇게 써보니까 veinte y uno, veinte y veinte y veinte, veinte. veinte하고 2를 붙여서 발음하니까 발음이 veinti가 된 거예요. 그래서 21부터 29까지는 veinte,
21, 22, 23, 24, 25, 20에다가 숫자만 붙이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30은요, 30. 31부터는요, 트레인타하고 이 엔드를 붙였는데 소리가 안 합쳐지는 거예요. 트레인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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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 소리가 안 합쳐져서 트레인타, 이, 우노 요렇게 트레인타 뒤에다가 엔드 붙이고 숫자만 써주면 돼요. 11의 자리 40, 50, 60, 70, 80, 90도 마찬가지로 얘네 이름을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40 한번 읽어볼까요? 40 50은요, 50, 60은요, 60.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60, 70, 80, 90. 100은요, 100. 자, 1, 100이라고 운, 100 없어요. 100. 얘가 100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10단위하고 20단위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11부터 15까지는 다 세로 끝났고요. 20단위하고 10단위 후반대는요. 뒤에 C로 붙었고요. 베인 D로 붙었고요.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하기가 쉽습니다. 자, 숫자를 연습을 해봐야겠죠. 잘 기억하고 있는지. 자, 72, 84, 63, 56, 29, 15.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 숫자를 써보실게요. 자, 숫자를 다 써보셨나요? 70, 80, 60, 50 얘네들은 50 쓰고 and, 이 쓰고 그리고 1의 자리 써주면 되죠. 70, 70, y, 2, 80, y, 4, 60, y, 3, 50, 50, and, y, 6, 56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29는요. 20단위는 어땠죠? 베인때 2 합쳐져서 베인띠에다가 붙이기로 했죠. 그래서 베인띠 누에베. 15는요. DSE에다 썼나요? 아니면 세로 끝났나요? 11부터 15까지는 세로 끝나서 낀세. 꾸인 아니죠. 낀세. 요게 15였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날짜 표현인데요. 요거 1번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 꽌도는요. 언제라는 뜻이에요. 언제가 ¿Cuándo es tu 너의 cumpleaños? cumpleaños는 생일이란 뜻인데요. 명사, 이게 복합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cumplir. 이건 뭔가를 complete 하다라는 완성하다, 수행하다라는 뜻인데 año 하고 합쳐졌어요. año. 이렇게 합성어는 항상 s로 끝났지만 단수예요. 뭐예요? 년을, 해를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거. 생일날이 돼야 이렇게 한 살 더 먹는 거잖아요. 만 나이 생각하시면요. 그래서 요게 생일이란 단어예요. 너의 생일은 얘는 언제이니? 그럼 생일의 대답 어떻게 하죠? 나의 생일은 뭐뭐이다. 정해진 날짜니까 L 쓰고요. 15. 제가 3월 15일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15는 quince. 자, 어떻게 해요? 스페인어 달력 쓸 때는, 날짜 쓸 때는 일을 먼저 쓰니까 15. 대 마르소. 마르소는 3월이죠. 그리고 대문자로 안 쓴다는 거. 내 생일은 언제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Mi cumpleaños es el 15 de marzo.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3월 1일 이에요. 3일절에 생일입니다. Mi cumpleaños es el primero. 기억하고 계시죠? primero는 첫 번째라는 뜻인 거. 첫 번째의 날이라는 거. 1일만 el primero라고 썼죠. 두 번째, ¿Qué día es el día de los padres? 부모님의 날은, 어버이날은 언제입니까? El día de, 이거 day죠. 날이란 뜻이죠. 어떤 날이요? De los padres. 부모님의 날은요? 입니다. 정해진 날인데요. 5초, 8일이죠. 그리고 5월, 5초 대 마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마지막 질문 보시면 ¿Qué fecha es hoy? fecha는 무슨 뜻이었죠? 날짜라는 뜻이었죠. 오늘 며칠입니까?
Hoy es. 오늘은 정해진 날 관사 쓰나요? 안 쓰죠. Hoy es 22 de octubre. 22일. 언제요? 10월 22일. 그래서 일 먼저 쓰고 월 쓴다고 했죠. 자, 이렇게 22 같은 경우는 20과 뒤에 나오는 숫자가 베인때 이 합쳐져서 베인띠에다가 쓰기로 했죠. 요거까지 확인해서 잘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게 두 가지. 날짜 표현 그리고 소유 형용사 있었으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에스타. 이 것이란 뜻도 되고요. 이 사람이란 뜻도 되고요. 지시 대명사죠. 이 사람은 에스포사, 부인이에요. 내 부인이야. 이렇게 전체형으로 쓰면 나의, 미를 쓰면 되겠죠. ¿Cómo está? 어떠셔? 어떻게 지내셔? 컨디션이 어떠셔? 누가요? 너의 아버지가요. padre, 아버지란 뜻인데요. 너의, 이렇게 또 써주면 되겠죠. 3번에 hijos están enfermos.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뭐였죠? nuestro. 그런데 아이들하고 s가 붙었으니까 nuestros hijos 이렇게 쓰죠. 복수 형태니까 아픈도 아픈들 이렇게 복수 형태로 썼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들의 집.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집이 하나인데 여기 여성형이니까 nuestra casa.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대상이 여러 개인 게 중요하죠. 집이 단수니까 얘도 nuestra casa está. 있습니다. lejos de aquí. 여기에서부터 멀리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서유 형용사하고 날짜 표현, 숫자까지 우리 열심히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복습할 게 되게 많죠. 월도 있고요. 요일도 있고요. 숫자도 있고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꼭 열심히 복습하신 다음에 다음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차오. Hasta luego.